8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08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400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1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31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4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내 지역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의 통계이기 때문에 시점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0명이 추가되어서 이제까지 총 1,0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25개소이고 2차 이상의 확진자는 총 15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이 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요양시설이 6개소, 직장이 6개소 등입니다. 지난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13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307명이 확진 발견되었습니다. 8.15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곳은 6개소가 확인되었고 총 확진자는 62명이 2차 이상의 확진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6개 장소는 모두 종교시설입니다. 역시 서울의 관악구 무한그룹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로구 아파트 그리고 금천구 축산업체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노원구 빛가온 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총 20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는 남양주시 참사랑 요양원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7명이 확인되어서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사망자의 규모는 총 321명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7.2%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볼 때 80세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서 약 21%입니다. 오늘 현재로 위중증 환자는 총 64명입니다. 이 중에는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54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 중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39명입니다. 다음으로 치료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155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혈장 공유에 어제까지 총 1,420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1,046명의 확진자가 혈장 공유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 그리고 혈장 공유를 실제로 진행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한적 십자사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은 총 29명의 코로나 환자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략하게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총 15명 중 내국인이 7명이며 유입 추정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가 3명,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이 각 2명입니다.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기에 방역 조치 준수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히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특별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가 되고 쥐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시설은 휴원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되며 또한 주로 방문 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적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말 중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와 같은 불가피한 외출 이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셔야 하며 마스크 표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즉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고 방역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제1수칙이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에 방역보다는 좀 더 방점을 두고 봉쇄를 푼다든지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시도를 했던 나라들 예외 없이 다시금 코로나19 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어려움은 아닙니다만 유럽에서 다시금 큰 유행으로 진행되어가는 양상을 보면서 결국 경제와 방역, 일상과 방역의 병림만이 더 큰 피해와 봉쇄를 막는 유일한 해법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의 사랑제일교회의 집단 발병 그리고 서울 도심 집회 이후 시간적으로 2주가량이 지나갑니다. 지난 8월 1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역시 1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거리두기에 얼마나 충실히 그리고 단합해서 대응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적표가 나오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그리고 참여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벅찬 상황입니다. 유행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며 역학적으로 미분류 사례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망 후에 확진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또 늘고 있습니다. 또한 확산세가 빠른 GH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 개개인 분들 중에는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저희로서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는 해법은 현재의 거리 두기 그리고 내일부터 더 강화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충실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각종 감염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학생들, 그리고 종교시설 관련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의 거리 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협력, 인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 담당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 다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혈장 공여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2, 3월 대량 환자가 발생했던 신천지 신도들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 공여,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대구시의 적극적인 장소 제공 협조,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이미 감사드린 바 있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포용, 용서, 그리고 단합이 현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거리두기 준수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큰 힘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 내일 주말은 안전하게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질문과 또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 유사한 질문이 있으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 관련된 질문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사망자 발생이 잦고 또 그 숫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과 또 사망자 연령이나 지역, 감염 경로, 향후 전망 등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방역 당국의 설명과 또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문자 공지를 준 세 분의 경우 확진 당일 사망하셨거나 또 확진 하루 뒤 사망하시는 등 확진과 사망과의 시점이 가까운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이셨는지 또 이러한 양상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그 사망자 발생의 빈도가 잦다는 것은 전체적인 발생 규모가 크다는 거에도 기인을 하지만 또한 그 발생의 빠른 증가의 속도 자체가 저희가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지역의 폭발적인 발생 증가와 8월 달에 수도권에서의 증가 자체가 일부 유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자의 발생이 많고 또 연령대로 볼 때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현재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규모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 발생 이후에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위중증 환자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 발생 후 대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사망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저희 실무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볼 때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곽진 환자관리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있어서는 연령대로도 그렇고 고위험군이 많고 규모도 큰데다가 이게 시사하는 바는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확진 시점 자체에 틈이 없거나 또는 역전이 되어서 도리어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되고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그만큼 연결고리의 추적도 어렵고
또 역학조사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